친구들 안녕? 좋은 하루 보내고 있어요. 어, 친구들의 영상을 보다가 친구들의 어떤 깊이 있는 마음과 그런 감정 상태, 그리고 생각의 변화들, 이런 모습들을 보다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글에도 쓰긴 했는데 우리는 벌거숭이 임금님들처럼 어떻게 보면 어, 본능에 가까운 그런 위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또 표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다르잖아요. 뭐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모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부분과 또 내가 개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꼭 일치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리된 상황들 속에서 개개인이 갖고 있는 고충이나 또 어떤 너무 슬프거나 아프거나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겠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바로 잡고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지표들을 세우고 또 어떤 가치관을 마련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황과 만나는 관계들은 같다고 할지라도 일단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시야가 훨씬 넓어진다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벌거숭이 임금님들처럼 이런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 사람의 본질적인 소중함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장 우리가 태초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억겁의 생들을 살아오면서 인연 관계들을 형성하고 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엄마 아빠와 짧은 인연이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닦아놓은 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응애응애 울음을 터뜨리고 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온 세상에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냥 정말로 맨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너무 소중한 존재로서 작은 손과 작은 발을 가지고 작은 심장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때 그렇게 아무것도 입지 않았을 상태가 뭐 야하다거나 비난받는다거나 어떤 이런 몸을 가졌다는 자체로 어떤 성적 놀이개의 대상으로 비춰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작고 소중한 존재로서 너무 사랑스럽고 지켜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온전하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른이 돼서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달라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하는 부분들은 크게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도 온전하게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사랑만 주고 싶고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그런 마음들을 너무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뭐 잠이라는 수단의 가치로서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인정하거나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 그렇게 오로지 몸만을 위한 사랑을 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몸은 아니지만 이미 이렇게 자라있는 몸으로서도 그냥 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선이잖아요. 아름다운 어떤 곡선들을 가지고 있고, 또 친구들이 운동을 하거나 조금 통통한 몸을 가졌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몸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몸은 소중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을 대할 때도 소중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몸도 귀하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대해야 되지,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단순한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내가 그런 어떤 부당한 취급,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 외모나 이런 부분으로 평가받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때 너무 부당하다, 서럽다, 억울하다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껴보셨죠? 그렇다면 내가 이런 서러움들을 받았는데 나는 다른 누군가한테 그런 적용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가해자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점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공동 집단적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폭력적인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런 친구들이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서적인 학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치유되지 않은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유되지 않은 채로 자라니까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어른들이 심장과 심장이 만나게 꼭 안아주면서 그렇게 그런 신체적인 접촉이나 정서적으로도 따뜻하게 품어줘서 그런 유대관계를 형성을 해주지 못하니까 늘 외롭고 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늘 상처받고 어떤 나와 만나는 최초의 어른이 그런 정서적인 따뜻함을 못 주니까 내가 마음에 그런 따뜻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늘 보호받지 못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받고 싶은 보상 심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이런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본적인 부분이 어떤 상태인가 이걸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그런 시설에서 자라거나 이런 아동들은 그 사랑하는 법에 있어서도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이런 교감보다는 실질적으로도 그냥 어떤 잠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사랑이 진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사랑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몸으로만 먼저 만나는 건 진짜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과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자체가 신비로운 일이다,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은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소중한 몸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주고 이런 게 중요하겠고, 다른 사람의 몸도 함부로 생각하거나 가볍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자유로운 사고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서로가 합의되면 자유롭게 사랑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어른이 되어서 서로 선택 권한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도 그때에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롭게 사랑하더라도 존중과 이해라는 이런 기준점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너무 무분별하게 사랑을 하거나 그러면 몸이 상하거나 다치거나 또 청결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도 질병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 사랑을 하면 임신을 하거나 그랬을 때 뭐 원하지 않는 상태거나 경제력이 없거나 그러면 뭐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이런 부분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생에서는 이 몸 하나인데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 너무 평생 힘들잖아요. 출산을 하고 제대로 몸을 그렇게 뭐라고 하지? 그런 시간을 충분히 겪지 못하면 몸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겪지 못하면 평생 아프잖아요. 뭐 온갖 뼈들이 다 뒤틀려지면서 뭐 호르몬의 변화들이나 이런 부분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좀 나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또 예전에 어른들을 생각하면 너무 그땐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를 낳아도 몸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계속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이러면서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구부러진 할머니를 보거나 그러면 되게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할머니랑 살았던 친구들이 있으면 알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할머니한테 온전하게 사랑을 받았을 때 그 격대교육이라고 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는 사랑은 너무 크잖아요. 왜냐면 자식한테는 좀 내 욕심으로 많이 바라고 내 욕심으로 아이를 키우기도 하지만 자식들을 다 키워내고 그렇게 한 세대를 걸러서 그런 격대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 되면 그냥 무조건 예쁘잖아요. 어떤 걸 해도 예쁘고 그냥 뭘 크게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고 그냥 어떤 상태에서라도 다 안아주잖아요.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격대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태어난 순간부터 너무너무 예쁜 아기들한테는 이런 사랑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러 인연 관계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받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누군가를 정말로 감정적으로는 너무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서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로 사랑했더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방법적으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상처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런 사랑들을 받았을 때. 근데 정말로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나한테 그런 사랑을 표현해주지 못했구나라고 이해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이런 마음이 생길 거고 내가 받았던 상처들도 치유가 될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못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학과 여우의 초대처럼 너무 사랑해서 음식을 준비했다.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음식인데 나는 여우인데 학이 먹을 수 있는 뾰족한 그런 병의 음식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사랑하니까 상대방에 대한 온전한 배려와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랑을 제공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랑이 아닌 건 아니지만 잘 몰라서 서툰 사랑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지나간 날들에 대한 나의 아픔을 그렇게 치유하고 나를 정말로 사랑했지만 방법을 잘 몰랐던 그 사람도 좀 치근하게 여기고 좀 감정적으로도 용서하고 안아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지금보다 훨씬 세상을 모르니까 사랑한다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불완전했거든요. 늘 스스로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랑도 온전하게 받은 적이 없는 그리고 엄마가 없거나 새엄마이거나 엄마가 있어도 엄마와 그런 정서적인 유대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늘 그런
사랑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늘 엄마 같은 사랑을 그리워하고 늘 그런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근데 내가 그런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을 때 너무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내가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을 때 이게 균형이 맞잖아요. 근데 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떤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로 그런 분노 조절을 못해서 그런 막 화를 심하게 내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저도 그땐 너무 예민한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정말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화나는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예민하게 태어났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거는 너무 감각이 예민한데, 이런 예민함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감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 준 어른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의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가다듬고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좌충우돌 겪으면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너무 슬프고 아프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겪다 보니까 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인연들을 만났을까? 그리고 이런 인연들은 왜 이런 말과 행동들을 하는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말하고 폭력적인 감정들,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하는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분석했어요. 분석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늘 지금도 그렇지만 늘 성장하고 싶었거든요. 이 세상은 여전히 모르는 것들 투성이고 배워야 될 것들 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로 다 배우고 싶었어요. 프랑프기에서도 배우고 싶었고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 다 배우고 싶었거든요. 어린 아이한테도 배우고 싶었고 어른들의 지혜도 배우고 싶었고, 어렸을 때는 어른들의 지혜를 더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이상하게도 또래나 동생들보다는 어른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게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어른은 무슨 말을 하나 늘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친구가 하는 얘기를 늘 듣고 있었고, 그래서 편지를 써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듣는 게 이상하게 이렇게 듣는 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온전하게 듣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의견이나 내 어떤 감정에 색깔을 입히지 않고 그냥 충분히 듣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동안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바빠른 세상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사랑한다는 건 내 시간과 에너지를 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색깔을 덧입히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온 마음을 열어서 바라보고 이러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능으로 많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본능적인 모습만을 추구하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이 각자가 믿고 있는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최종 목적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에서 누구를 미워해라, 누구를 질투해라, 누구한테 이면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나의 가다듬어지지 않는 마음을 투사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종교적인 대상들이나 그런 어떤 성경이나 법문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경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일상에서 모든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늘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다 어떤 종교들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믿고 있는 종교와 내 말과 행동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도 내가 이 성경처럼 이 어, 교전처럼 그렇게 법전처럼 아니 법전이 아니라 뭐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원불교로 말하면 교전 같은 그런 말씀처럼 부처님 말씀들처럼 그렇게 정말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로는 막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는데 내 삶에서 그런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과 행동과 내가 믿는 부분이 다 각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에서 일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을 읽었어. 그러면 정말로 하루를 그 구절처럼 사는 것, 그리고 교전을 읽었어. 그러면 정말로 그 교전의 한 부분처럼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그리고 또 내일 읽었어. 그러면 내일은 또 그 본문처럼 성경처럼 사는 것, 이거를 삶에서 일치를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는 다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아름다운 글들 있잖아요. 나한테 그런 사랑을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시집, 요즘에 필사할 수 있는 시집이나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필사를 하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말로 그 구절처럼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루하루가 얼마나 충만한 삶이 되겠어요. 그렇게 내 마음에 충만함이 쌓이고 사랑과 감사가 쌓여가면 그와 똑같은 에너지가 내 삶에 오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늘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런 누가 봐도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에너지들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행복하다. 어떻게 저렇게 웃고 저렇게 예쁜 표정을 갖고 사람들한테 늘 사랑을 말하는가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삶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늘 배우려고 하고 있고 저는 삶에서 늘 일치를 시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배운 대로 살아야 내가 진짜 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운 건 꼭 이렇게 체득을 해서 제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삶에서도 일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가 배운 것과 실행 이 세 가지를 늘 일치시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물론 예전에 더 어리고 그랬을 때는 저도 제 감정을 표현하고 저를 지키고 저를 사랑하고 예민한 감정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늘 서툴고 그랬지만 계속 배웠거든요. 좋은 영상들, 법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겠는 거예요. 또 알겠으면 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모르니까 더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늘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프란프기도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물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놓치고 잘 보는 편인데 사물도 안 놓치고 사람도 안 놓쳐요. 근데 어느 날 진짜 힘든 나날들을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산책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길가에 있는 풀한포기를 봤는데 그 시멘트가 엄청 단단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뚫고 풀한포기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참 강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이름 모르게 자라고 있는 풀한포기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내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모든 세상 만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 관계들을 통해서 어떤 점도 다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과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그 순간들을
깨달음으로 가져온다면 내 삶이 그만큼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생각의 깊이도 깊어지고 또 생각의 어떤 범위도 넓어지고 그렇게 자꾸 이해하는 면이 많아지면 내 마음 그릇도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담고 또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행복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 누구도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자비와 연민으로 바라봐야 되는 불쌍하고 안쓰럽고 무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무례하면 무례할수록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마음 안에 사랑이 늘 일어났으면, 사랑과 감사가 늘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례하거나 늘 그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그런 여유가 없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원망하거나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자비와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그런 어렸을 때부터 관계들을 통해서 치유받지 못한 내 내면에 아이가 울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나도 자비와 연민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늘 나한테 들려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스스로가 절친이 돼서 그렇게 늘 믿어주고 사랑과 감사, 응원을 보내주면 내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거나 놓쳤지만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는 그런 사랑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또 늘 선한 일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깐 이렇게 모난 마음을 가질 때는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이렇게 갈고 닦고 연마를 해서 그런 모난 부분을 늘 강가에 있는 동그란 돌처럼 동글동글하게 모서리를 늘 닦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또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예쁘잖아요.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천재적인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런 각각의 분야에서 그렇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의견 다툼이나 이런 게 생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견 다툼이 정말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많이 속상했어요. 왜냐면 둘이 각각의 분야로 잘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좀 더 이해를 하면,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떤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어떤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좀 열어놓고 좀 자비와 연민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까지 미워해야 될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좀 안쓰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소통이 안 돼서 우리가 좀 다투고 그러기는 했지만 알고 보면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참 많이 아팠겠구나, 그런 아픈 마음 때문에 나한테도 그때 상처를 줬구나. 그렇지만 저 사람도 정말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여리고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금 당장은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늘 사랑과 감사, 그리고 자비와 연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해 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미움을 갖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사랑과 감사, 자비와 연민,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을 빼면 포함시킬 부분은 포함시키고
이 미움이나 원망 이거는 빼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빼면 진짜 그 근원적인 나,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가장 본질적인 그런 질문들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자, 상대를 좀 더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나의 가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으로 늘 시기 질투하고 살지 말고, 저 사람이 정말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아직 바라보지 못한 점인데 어떤 점을 좀 더 배우면 좋을까? 어떻게 내가 좀 마음을 활짝 열고 수용하고 사랑과 감사의 태도, 시각으로 좀 담아서 내가 더 그릇이 큰, 마음 그릇이 큰 사람으로 성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연마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었던 건 아니다. 다만 그 사람도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상처가 많고 그 사람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 이 부분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원망심도 다독여서 정말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다 치유가 되기를 바라고, 이해를 하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을 돌리고 내가 그동안 상처받았다고 했던 마음도 다 열어서 정말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런 상처를 줬으면 정말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또 그런 내가 그땐 잘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받았던 사람들도 나를 정말로 사랑했지만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용서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 치유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치유해주고, 이렇게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는 누군가 하루 더 살고 싶은 하루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또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 슬프거나 괴롭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살아있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힘든 부분, 슬픈 부분, 아픈 부분, 행복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늘 좋은 방향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되고, 다른 사람이 잘하면 그것들을 꼭 배우고, 또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지혜를 나눠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내가 있고 네가 있어서 더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은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과 진심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투명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일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렇게 저 사람은 맨날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믿으면서 가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진짜 투명하게 이렇게 관계들을 만들어 간다면 나도 행복하고 그런 나를 만나는 상대방도 행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잘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매력적인 부분도 너무 많고, 또 그런 귀한 존재로서도 너무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장점, 내가 가진 재능들을 늘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비교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 인생을 잘 살자. 그렇게 말하고 싶고, 또 삶에서도 그렇게 늘
성경이나 교전이나 이렇게 일치되는 삶을 살자. 책을 통해서도 배우면 그 부분도 삶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살자. 이렇게 내가 배운 지식이 휘발성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그걸 꼭 잡고 나의 어떤 지적 재산을 더 넓히고 확장하고 그렇게 내가 평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잃어버리지 않을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친구들 마음 안에는 사랑과 진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자비와 연민의 마음이 누구한테나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런 마음들이 늘 빛이 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기들 있잖아요. 그런 애기들은 늘 안아주고 안전하다고 그런 마음이 들도록 키우고 실컷 뛰어놀게 키우고 또 말로도 늘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늘 말해줘서 그렇게 아이가 정말로 사랑받고 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또 기관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아이를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말고 정말로 안쓰럽고 여리고 그런 친구들이니까 100%의 사랑을 다 주면서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상처로 아이를 억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말들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말을 듣고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내 인생이 참 행복했다 평화로웠다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는 어른이 있어서 내 삶이 아름다웠다 나는 정말로 축복받은 세상을 살았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느끼도록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잘못된 말은 사람한테 평생의 트라우마를 주고 상처를 안기지만 어떤 말은 평생의 지표가 돼서 그 아이를 정말로 특별하게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주는 말은 늘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말, 어떤 부정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너는 너무 특별한 아이라고 말하고 너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말하고 엄마 아빠는 너를 온 마음으로 다해서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늘 해주면서 키웠으면 좋겠고 아이한테 너무 엄격한 규칙이나 교율 지켜야 될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먼저 안아주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일과 물어봐주고 그런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돼주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그래야 아이가 뭐 이렇게 담아두거나 이런 거 없이 학교에서 보낸 일, 친구들하고 만났던 일, 소개팅 한 일, 미팅한 일도 제잘제잘 다 말해서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 없고 그런 친구로 자랄 거예요. 그러면 좋잖아요. 또 그렇게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또 아이한테 다정한 엄마 아빠가 돼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툴고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늘 배울 수 있고 늘 달라질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늘 성장하려고 하고 늘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과 감사를 전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공감해 주려고 하고 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이렇게 그런 좀 넓은 마음과 사랑들을 가득 담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고 정말로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예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나로서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 그리고 정말로 특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내가 잘하는 점들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가진 매력과 여러분이 가진 장점을 늘 거듭 발전시키고 그런 여러분들의 장점으로 이 세상에 나는 어떤 정신적인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인가 또 어떤 연구 결과나 업적들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들, 여러분의 재능들이 이 세상에서 더 늘 빛을 발하기를 바라고 또 늘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어울리는 그런 에너지들, 기운들 그런 부분들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정신적인 풍요가 먼저 일어나야 물질적인 풍요가 따라오는 거니까 늘 이렇게 지혜롭게, 근데 지혜는 긍정적인 사고를 했을 때,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이게 지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원래 밝게 태어난 영성을 더 예리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사고에 있거든요. 그래서 늘 좋은 생각을 하고 늘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알려줬잖아요. 사랑해 라는 단어를 할 때 내 마음 상태, 내 머리 상태, 그 다음에 욕을 했을 때 내 머리 상태, 내 마음 상태, 표정, 얼굴 근육, 또 이 안색,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말할 때마다 거울이나 이렇게 직접 찍어서 그런 변화들을 객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런 변화를, 미세한 변화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늘 나를 성찰하고 그러다 보면 나에 대해서 깊어지고, 내가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깊이 있게 대할 수도 있고, 또 나와 이런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 깊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지혜, 안목을 갖추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그렇게 소중한 인연이 내 가까이 있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귀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사랑과 감사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늘 노력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런 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어떤 계획들, 이런 목표들이 다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공적인 삶을 살고 있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삶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삶이 먼저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공적인 삶에서도 그렇게 모든 결과들이 좋은 결과들로 연결이 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이 늘 평화롭고 안정이 돼 있고, 또 사고도 단순하고, 이렇게 딱딱 해결할 일도 1번, 2번, 3번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어떤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도 더 두드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글로 적거나 말로 표현을 해보거나 이러면서 생각도 단순화시키고 감정도 그냥 단순화시켜서, 기쁘면 그냥 실컷 웃고 떠들고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또 자연을 봤을 때도 그렇게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고, 또 아주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이런 모든 곳에서 사랑과 감사를 느끼고, 좋아하는 초콜릿 하나 먹을 때 행복해지고, 사탕 하나 먹었을 때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식들 먹으면서 행복해지고, 차 한 잔 마실 때 행복해지고,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행복해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시는 동안에 충분히 행복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한 입 먹고 계속 이렇게 저작 운동하는 동안에도 행복하면 먹는 시간 내내 행복할 거잖아요. 그리고 먹고 난 후에도 포만감이 있고 이러니까 또 계속 행복하고, 후식을 먹고 차를 마셨을 때도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의 빈도를 늘 높여서 지금도 이미 사랑스럽고 그런 사람이지만 정말로 내면에서 여러분 스스로 사랑과 감사 그리고 평화, 행복이 충만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100만 번 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 오후 시간인데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또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면 나 오늘 참 잘 살았다,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오늘도 또 편안하고 따뜻하게 잘 자자. 그리고 또 스스로를 위한 긍정적인 확언을 꼭 해주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각자의 시간에서 모두 행복하시고 또 제가 하는 말들이 친구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고, 자신을 돌아보고 아니면 친구들이 더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친구들의 생각대로 또 살아가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는 이런 모든 마음과 사랑과 감사, 이런 지혜들은 친구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걸 늘 기억하고 실질적으로도 정말로 행복해지시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안녕. 고마워요.